저도 계좌 인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식 계좌마다 5억씩 주식을 넣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서 제가 어디가 망할지 몰라가지고 안전하게 10군데에다가 각 5억씩 총 5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곳만 계좌 인증을 해볼게요. 제가 이 계좌번호를 보여드리면 저에게 혹시 돈을 입금할까봐 계좌번호 부분만 모자이크를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보이시나요? 자, 예수금으로 넣어놨어요. 제가 지금 주식을 보여드리기 싫어서. 짠. 보이시죠? 공이 8개가 있죠. 자, 이제 그래서 5억 예수금 인증을 했고요. 각 계좌마다 이렇게 있는데 뭐 5억은 뭐 삼성 관련주, 뭐 5억은 ETF, 5억은 저평가주, 5억은 뭐 2차전지주, 뭐 5억은 해외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계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다른 증권사 5억 계좌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나 보여드렸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제 투자를 믿으시겠나요? 제 투자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원하는 종목 고르고요. 동전을 2번 던져요. 동전을 2번 던져요. 동전을 2번 던져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매수, 그리고 모두 뒷면이 2번 나왔다? 그러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뭐, 한 번만 앞면이 나오고 한 번은 뒷면 나왔다? 그러면 홀딩. 이렇게 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제가 계좌가 50억이 됐어요. 믿으시겠죠? 예, 저는 회원제를 운영할 거고요. 자, 회비는 한 달에 100만원씩 내면 됩니다. 자, 누가 봐도 사기 같죠?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재테크 유튜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정말 각자의 다양한 색깔을 내면서 재테크 초보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을 현혹시키려는 의도도 있었고, 자기에게 투자를 유도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두가 잘 돼서 돈을 번다더라. 그러면은 뭐 좋게 끝나는 해피엔딩이긴 한데요. 유튜버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안 좋게 또 결과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건 좋지 않은 의도로 했던 간에 결국 투자의 피해는 누가 보냐면 결국은 이거를 보고 따라서 투자한 사람들이 받는 거고요. 책임도 고스란히 이 영상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몫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투자하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겠죠. 아, 이거는 들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판별한다던가, 그냥 나는 그 유튜브가 아니라 아예 다른 곳을 통해서 자료를 공부하겠다, 책을 읽겠다, 뭐 이런 눈을 길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계좌 인증은 정말 문제가 많은 방법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신뢰하는 계좌 인증이 딱 3개 있어요. 딱 3명. 미국의 워렌 버핏.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가총액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한국의 1조 거부. 이민주 회장. 그리고 예전에 현대약품으로 지분율을 해서 1대 주주까지 올라갔던 슈퍼개미 박성득 씨. 이분 외에는 제가 계좌 인증을 하더라도 진짜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걸 보여줬다 해도 이게 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수법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말한 대로 아까 모의계좌 수법이 있었잖아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계좌는 모의계좌였었어요. 이 모의계좌 아이디를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면요, 최대 5억까지 바로 입금을 해줍니다. 이 모의계좌냐 진짜 계좌냐 어차피 둘 다 같은 어플을 쓰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이걸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좌번호까지 가려버리니까 뭐 조회를 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 중에서는 이 모의 계좌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신의 투자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독자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여 계좌 수법이라고 있어요. 요거까지 쓰면은 이제 구분 못해요. 진짜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모의 계좌가 아닌 실제 계좌지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돈이고 진짜 자신의 돈은 아니에요. 기업 인수할 때 이제 그 계좌의 잔액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세력들이 주로 쓰는 방법들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잠시 빌려가지고 통장에 잠깐 해서 잔액을 찍는 거죠. 잔액 증명하고 납부한 다음에 다시 돈을 빼서 사채업자한테 되갚는 거죠. 이자까지 주고 보통 하루에서 한 일주일 정도 돈 빌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 정도 이자를 주고 빌리는 겁니다. 이렇게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고 이제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기업에 있는 돈을 빼먹는 기업 사냥꾼들, 이런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30억을 잠시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계좌 30억 인증한 다음에 다시 되팔고 다시 갚고 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30억 자산가라고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뭘 해도 사람들이 우르르 따르게 됩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례겠죠. 세 번째,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예전에 유명한 방법으로 계약금만 주고 빌딩 매수해서 등기 친 다음에 잔액은 나중에 주기로 이제 한 다음에 안 주거나 버티는 거죠. 어차피 세입자 보증금으로 이루어진 빌딩이니까 실투자금도 뭐 거의 들어가지 않는 빌딩이에요. 뭐 100억짜리 빌딩을 계약금 1억만 주고 이제 보증금 90억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지급 상태로 버티고 안 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문제 많이 생기긴 하겠지만 예시로 들은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 나는 이제 100억 자산가다. 이제 나에게 투자해라.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사라진다. 그런 경우 있어요. 부동산은 이제 새 끼고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출을 끼고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점, 또 이 둘을 다 섞어서 정말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창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나왔는데 수십 채의 보증금을 받아서 주인이 도주하는 바람에 이 다가구 건물 수십 동이 경매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네 번째 뭐냐면 주식도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마찬가지다라는 건데 자신이 가진 돈에다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뭐 지인에게 빌린 돈 모두 모아서 주식 계좌로 넣고 신용을 받아요. 주식 신용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은 계좌의 보유금의 뭐 2배에서 4배까지 인증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러면 자기 돈 1, 2억만 있어도 10억 정도 계좌 인증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신용 대출, 뭐 은행 대출, 지인 대출 일주일만 빌려도 이자 자체가 거의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약간의 돈만 있어도 이런 인증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좌 인증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말로 얼마가 있다 말해도 그냥 그 자체로 인증이 끝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외모를 가졌냐,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냐, 이런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마케팅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증거가 약해도 사람들이 믿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인증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또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던가 뭔가 그럴싸한 거에 대해서 외제차를 본다던가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거를 보고 믿어버리는 그 현상, 그거가 몇 년째가 아니죠. 10년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위의 방법들 때문에 이제 계좌 인증하는 게 제가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을 했었고 의도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 말을 하는 거죠. 뭐 물론 그런 수도 있어요. 답답하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계좌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마케팅이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의 영역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냥 내가 돈 많으니까 내 투자 철학, 근거, 자료 부족해도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짜 고수들은요 계좌 인증을 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도 않고요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 꿰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초보자들이 투자를 올바르게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뿐인 거지 막 고액의 회원제 이런 거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기도 어렵고요 만나주지도 않고 자세한 설명을 솔직히 말하면 듣기도 어려워요. 진짜 만나도 정말 평범한 대화를 나눠요. 정말 어이가 없겠지만 주식 얘기 고수 만나서 주식 얘기 잘 듣기 어려워요. 의외로. 그래도 한 번씩 특강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아니면 인터뷰를 한다던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책을 내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의 투자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책이 진짜 더 낫다. 솔직히 말하면은 워렌 버핏 책 한 권 읽는 게 워렌 버핏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마무리를 하자면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급하니까 또는 내가 당장 돈을 벌고 싶으니까 내가 직장을 빨리 그만두고 싶으니까 라는 이유로 재테크를 하는데 그냥 내가 급한 거지 재테크가 그런다고 해서 돈을 더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또 이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던가 경험을 한다던가 시행착오를 겪고 뭐 좀 경력이나 어떤 이런 걸 쌓는다던가 이런 일은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편하게 돈 버는 법 알려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면서 투자를 따라하게 되는 거고 그들이 알려준 거 사서 쉽게 돈 벌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계좌는 녹고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재수가 좋아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건데 그게 영원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말 싫어한다는 건 솔직히 압니다. 이런 말 해봤자 인기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요, 없거나 아니면 또 이런 법도 있죠. 남을 사기치면 쉽게 돈 벌 수도 있어요. 우연히 한두 번의 투자로도 쉽게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 자체가 진짜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리지만요,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주식 투자로 욕심을 좀 많이 낮추세요. 진짜 많이 낮춰서 연 15% 수익률만 놔도요, 15년이면은 투자금이 거의 8배가 됩니다. 30년이 되면요, 88, 64, 64배가 되는 거고요. 45년이 되면요, 51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당장 내 마음이 급하다고 잘못된 투자의 길로 가지 말고요. 유튜브의 정보, 조언, 뭐 방법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활용을 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고 투자하고 깨달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항상 투자하면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투자에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 돈이잖아요.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에요. 절대 남의 말에 의존하는 투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남의 말 듣고 내가 책임지는 건 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을 분석하는 시리즈를 제가 주 1회씩 올릴 예정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말이고 투자에서 손실 보지 않으려면은 재무제표는 꼭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 좀 알아주시고요.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